예, 일부에서는 뭐 학살로까지 평가가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이 좌천 인사 이후 윤석열 총장의 침묵이 다소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에 좀 집중해 볼게요. 이현정 네.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 총장이 인사 당일 참모들과 저녁 식사하면서 회포를 푼 이유는 외부 일정 자체를 잡지 않고 이 직장과 본인 자택 외에는 동선을 넓히지 않고 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도 절제된 검찰권 강조했고 지금 일선 중간 간부 인사도 코앞이란 말이에요. 윤 총장 입장에서 반격 카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단 뭐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버티는 게 반격 카드죠. 사실은 지금 모든 일 자체가 보면 결국 윤 총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진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 행동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데리고 있던 대검 간부들 전원을 지금 좌천시키고 본인이 했던 수사팀들을 지금 전원 지금 일단 물갈이를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내 명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조선시대에 진짜 뭐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처럼 이 표현을 한 것인데, 자, 명을 거역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에서 감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검토하라는 또 문자 메시지도 나온 걸 보면,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방위로 사실은 윤 총장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 정권이 윤 총장을 너무 쉽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이유는 뭡니까? 윤 총장이요. 사실은 뭐 이분의 어떤 인생 전력과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이렇게 권력이 한다고 쉽게 물러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 할 때 이미 나갔죠. 변호사 개업했습니다. 예. 변호사 개업하면 돈 잘 벌어요. 자,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이분이 버텼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전공원 검사를 하다가 결국 특검에 왔다가 서울중앙지검에 됐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떤 면에서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한두 번 있었던 상황이 아니죠. 좌천 경험이 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그 신년사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소신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침묵의 이유,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이유, 청와대와 여권이 노골적으로 청와대 관련 수사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시 갈라진 여론,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적법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32명을 숙청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저기가 어디죠?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곳에 어떤 메시지가 오늘 새겨질지 준비됐으면 메시지 쏴주세요. 한정훈, 다시는 윤석열. 글쎄요, 다시 여론이 좀 두동강 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네요. 장현철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지난 수요일에 썼던 검찰 고위급 인사에 관련해서 물론 뭐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뭐 팽팽하고 뭐 다소 부정평가가 좀 앞서기도 하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검찰 국면, 인사 국면까지 국론을 두 개로 분열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인사권을 행하는 지도자들의 실책이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고 싶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부정과 긍정만 보면 국론이 또 팽팽한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이 여론조사 안의 수치를 좀 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정평가 47% 중에서 매우 잘못이 4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긍정평가에서는요, 매우 잘했다가 29.9%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우 잘못했다면서 굉장히 심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똑같이 비슷해 보이는 43대 47이라 하더라도 부정에 실린 여론이 그만큼 더 뜨겁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요. 보통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지지층이면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지지층은 긍정적으로 보겠죠. 예. 중요한 건 중도층과 무당층의 민심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은 52.4%가 추미애 장관의 인사 잘못됐다 했습니다. 긍정으로 보는 건 39.9%예요. 10% 이상 차이가 나버리죠. 무당층으로 가면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무당층이 56.9%, 긍정적으로 보는 무당층이 16.6%.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무당층, 보수 진보가 아닌 중도에서는 일반 평가보다 이번 인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부정평가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팽팽해 보이는 국론 분열 양상 속에서도 무당층, 중도층이 그리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고 분노하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저희가 검찰 인사 이렇게 하게 되면 여론의 역풍 우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미 여론의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게 이 여론조사 내부의 결과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여론조사를요, 여권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임명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대통령과 현 여권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선별적으로 국민들이 이 정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이 공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인사도 공정과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인사가 이거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난다면 저는 이 여론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 예.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좌천성 인사로 각각 부산과 제주로 발령을 받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 한동훈 고검차장과 박찬호 지검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공공수사부장입니다. 부장님,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최선 다하고 계십니까? 검찰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 신고를 온 상황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약간 들려오는 얘기로는 네. 좀 의기소침할 거라는 예측과는 달리 이제 한동훈 부장검사라든지 박찬호 신임 제주지검장이 상당히 유쾌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 유쾌한 건 아닐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다 인사에 다 모르는 사람 민감한데 예. 대검 반부패 부장하다가 부산공원 차장 가는 유쾌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아주 시리에 빠져가지고 무슨 이거 사표를 내야 되나? 내 검찰이 저기서 끝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어차피 대형 사건 수사를 할 때 특히 정권의 핵심을 치고 들어가는 수사를 할 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 정도 인사를 통해서 날아가는 부담은 지고 시작하는 거라고 아마 인식들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 정도 검사장급 되면 그렇거든요. 내가 이 수사를 하되 이게 만약에 청와대에 강력한 저항이 부딪혔을 경우에 내가 인사를 통해서 불이익을 통해서 쥐방으로 자천될 수도 있다 정도의 부담은 본인들도 알고 이제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외로 제가 알기로도 지금 담담하게 맡은 바 직분에 그냥 충실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윤석열 총장의 침묵, 어떤 반격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을지 이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번엔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